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1부가 좀 길었네요. 1부 좀 길었죠. 네네. 저희 근황이 좀 길어지고 네. 히로가 더 길어져가지고. 네, 원래 원래 보통 네. 좀 기쁜 소식하고 슬픈 소식이 제일 비중이 크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슬픈 소식하고 이제 즐거운 소식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약간 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슬픈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좀 헤어짐에 가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뭐 좀 그 만나는 분들이 좀 헤어지거나 결별과 결혼하신 분들이 좀 이혼을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또 팬들과 영원히 좀 이별을 네네. 고하는 또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었고 네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특히나 또 아이돌 쪽에서 또 해체가 좀 해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스타들의 이별을 좀 하자면 가장 아무래도 좀 뜨겁던 거는 그 지금도 뜨겁지만 설리 씨와 최자 씨의 결별. 결별인가요? 네, 그렇죠. 확실히 결별인가요? 지난 3월 확실합니까 이거? 그 결별했죠. 결별설이 하도 있다가 아니다 막 해가지고 지금도 현재는 건재한 것처럼. 뭐 현재는 다 그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헤어진 걸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찌다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기 전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설리 씨가 네. 또 사업가와 또 여러 살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별 이후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제 지금 문제는 이 설리 씨가 그 다음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네네. 문제지 최자 씨와 만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유 씨하고 장기하 씨도 이제 지난 1월에 한 매체에서 이제 결별을 보도하면서 네. 좀 결별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신하균 씨, 김고은 씨도 결별을 했고요. 그 두 사람도 이제 작년에 8월에 연애를 인정했다가 네. 지난 3월달에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반기에는 유난히 또 아픈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프고 이래서 좀 팬들이 걱정하게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정무 씨의 케이스가 가장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4월달에 이제 유정무 씨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서 투병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같은 날 10월에 수술을 마쳤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웃음만 드리고 싶어서 개그맨이 됐는데 걱정을 들어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서 좀 팬들 안타깝게 했고요. 그다음에 김우빈 씨도 암 투병 소식을 알렸는데 최근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좀 약물하고 방사선 치료에 좀 전념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김우빈 씨는 영화 도청에 캐스팅돼서 촬영 중이었다가 네. 갑자기 좀 피로감이나 이런 걸 호소하다가 이제 검진을 받아봤더니 그렇게 암 진단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 하반기 촬영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현재로서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작사나 이런 데서는 김우빈 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겠다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씨도 최근에 이제 이런 골육종 네. 진단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려졌었는데 근대 문제랑 또 연관이 돼가지고. 또 2013년 이제 영화 깡철을 찍다가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2015년 12월달에 그 신검을 받았는데요. 계속 이제 재검 대상으로 나오다가 지난 5월달에 5번째 재검 끝에 이제 그 병역 면제 판정이냐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좀 일부러 미룬 거냐 뭐 이런 되게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픈 걸 알고 치료를 하지 않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았는데 일단 유한 씨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된 좀 뭐 소문을 유포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조치를 하겠다는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배우 구혜선 씨도 아나필락시스라는 또 병을 그런 어떤 병이죠? 굉장히 희귀병인데 이게 이제 이 아나필락시스는 뭐냐면 특정 물질에 노출돼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은 막 몸에서 계속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 어떤 물질에 노출되는 거죠.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좀 걸리는 사례가 없는 희귀병이긴 한데 현재는 그 지금 이제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완치는 안 된 상태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활동 외에는 대외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연 중이었던 드라마에서도 좀 하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좀 치료법을 찾고 있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세상을 떠났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김영애 씨가 이제 5월에 네. 이제 그죠. 그 배우 촬영을 김영애 하시고 좀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을 좀 안타깝게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 좀 두 분이 더 있었는데, 그 연극하시던 그렇죠. 연극계의 데모. 윤소정 씨죠. 예, 맞다. 윤수정 예, 선생님. 올가미 나오시고 했던 네네. 윤소정 씨.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김영희 씨가 이제 4월달에 췌장암으로 이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었고, 그리고 김지영 씨도 각각 이제 배혈증하고 급성 폐렴으로 네. 좀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많은 팬들을 좀 안타깝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나 또 이 아이돌 쪽에서는 또 많은 팀들이 좀 해체를 해서 팬들을 네. 좀 슬프게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카라나 포미닛, 네. 또 레인보우, 트웨이니원 등의 이제 그룹이 해체를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원더걸스하고 시스타가 팬들을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더걸스는 사실 저하고 데뷔 동기예요. 제가 이제 그렇죠.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2007년이고 원더걸스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네. 되게 막 장기자 이런 데 나가서 원더걸스 그 텔미 쳤구나. 그 추억이 있는 노바디를 쳤던 노바디. 2008년에 이제 노바디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개인 퍼먹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 팀이 지난 6월달에 해체를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타도 2010년 데뷔해서 굉장히 히트를 하는 탑 걸그룹이었는데 6월 4일날 SBS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네. 공식적으로 해체 수순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티아라하고 AOA 경우에도 멤버가 이제 빠지면서 약간 팬들을 슬프게 했는데요. 이 티아라의 경우에는 보람 씨하고 소연 씨가 탈퇴를 해서 6명에서 4인조로 재편이 됐고요. 그다음에 AOA의 초아 씨는 지난달 22일 날 SNS로 탈퇴 선언을 하면서 현재 이제 좀 그 팀이 축소가 되는 그런 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팬들을 슬프게 하는 많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네네. 지금 딱 네. 얘기해 주시니까 딱 그 머릿속에 딱 시간별로 맞다 생각이 드네요. 진짜 엊그제 일 같은데 네네.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연예계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슬픈 얘기도 많았구나는 그쵸. 또 생각이 김영희 씨 때는 제가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사실. 동영상이 좀 떴어요. 그때. 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차인표 씨가 이제 그때 네. 그 월계수 양복점 지사들 마지막 촬영이 끝나시고 나가시는 김영희 씨를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힘내시고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안색이 정말 창백하고 이렇게 맞아요. 많이 마르신 상태로 이렇게 부축받아 나가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김영희 씨가 이제 이미 김영희 씨 약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게 뭐였냐면 월계수 양복점 지사들이 4회 연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 줄거리도 정리를 해야 될 게. 근데 갑자기 연장분부터 엄마로 나오셨거든요. 집에서. 근데 엄마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매체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시청자들이 왜 안 나오시게 됐냐는 걸 또 하다가 원래 이제 처음에 정리된 거는 뭐였냐면 계약을 일단 그 본 방송 계약까지만 하시고 연장 계약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빠지게 됐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라는 걸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건강 이상설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췌장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추병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췌장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굉장히 뭐 무서워요. 무섭죠. 저희 외할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발견이 초기에 잘 안 된다는 큰 그런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 췌장암의 경우에는 딴 질병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좀 증상이 아프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췌장암은 3기 이상 진행돼야 비로소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통증이나 이런 걸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 내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부가 드러난다거나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웬만한 진짜 검진을 철저히 받는 분이 아니라면 좀 찾아내기 좀 쉽지 않은 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좀 아프셨다가 그렇죠. 암 예전에 그때 한번 선고받고 췌장암 원래 선고를 받고 이제 투병을 하셨다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췌장암이 좀 이렇게 진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5년 안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재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질환으로 계속 이렇게 그쵸. 투병을 하시게 되는.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네, 그래서 췌장암의 경우에는 진짜 발병이 알려지면 네. 정말 손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부모님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 비롯해서 보통 30대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꼭 하시고 그때 내시경 검사, 대장 검사 꼭 하시. 췌장암 제가 잠깐 지금 살펴봤는데 생존율이 최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췌장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라. 네, 그렇죠.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프고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미 좀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발도 잘 되고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좀 무서운 암이 중에 하나라고. 대장이나 이런 거는 막 5년 정도 이렇게 암이 자라나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빨리 그 조치를 취하면 그렇죠. 빨리 찾아내서 빨리 처치를 하면 좀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췌장암의 경우에는 그게 좀 발견도 쉽지 않고 그 증상을 좀 알기가 쉽지 않고 평소 이제 검진을 열심히 받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좋은 방법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하여튼 많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 또 팬들 곁을 떠났던 그 많은 또 배우들 동그랗게도 다 세 분 다 여배우셨는데 진짜 천국 가셔서 또 후배들의 연기를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그분들의 또 영상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마음속에는 언제나 살아 숨쉰다고 저는 후배들은 아마 있겠습니다. 그런 정신이나 이쪽 김영희 씨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고통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끝까지 본인 분량을 지키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연기 초원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될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할 것 중에 이제 즐거운 소식을 좀 전하면서 좀 즐겁게 좀 약간 좀 분위기 반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는 좀 수상 소식 같은 걸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들이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막 그랬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일단은 좀 돌아온 또 스타들의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 군입대를 해서 이제 좀 그랬던 스타들이 좀 복귀를 하면서 좀 팬들을 즐겁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이제 뭐 입대를 하셨던 분이 이제 김준수 씨가 입대를 했고 김현중 씨하고 윤호 씨가 제대를 했어요. 근데 김현중 씨는 뭐 사실 돌아와서 다시 좀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좀 팬들 안타깝겠지만 또 윤호 씨는 또 건강하게 또 돌아와서 많은 분들을 좀 기쁘게 했던. 그러고 보니까 너무 교차되네.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제주항공에 원래 중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윤호 씨로 바뀌어 있더라고. 제주항공 모델이신가 봐요. 모델을 바꿨더라고. 역시 좋네요. 사회에 돌아오면 뭔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게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또 20대 청년들은 돌아오면 뭘 해야 될지. 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복학하시겠지만 보통 복학하고 아니면 일자리를 이제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로 모델을 딱 하시네. 모델을 제주항공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것도 일부죠. 또 남자 배우들도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작품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많겠죠. 그렇죠. 뭔가 변신을 해야 되고 그 동안에 이제 막 2-3년 동안 잊혀졌던 그런 이미지를 또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작품 고르기 쉽지 않죠. 그래서 현미 씨의 경우에는 현미 씨가 굉장히 그때 뭐였죠? 영린으로 복귀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영린에 복귀했는데 고전의 작품이 김은수 작가님의 시크릿 가든 거기서 완전 피크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갔는데 본인도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갔다 와서 고민을 많이 해서 택한 작품이 영린이었고 그 이후 드라마가 이제 지킬 하이드앤 나 그런 거였는데 흥행이 잘 안 됐어요. 다 안 됐어.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진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 걱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은 원빈 씨는 아저씨 이후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군대 그런 문제는 사실 관계가 아니어도 결혼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빈 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원빈 씨는 계속 광고로만 좀 나오고 아저씨 이후로는 뭐 영화 연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나영 씨랑 두 분은 안 나오니까 두 분 다 뭐하고 지내시는지 굉장히 너무 궁금합니다. 두 분 활동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상 소식을 좀 전하자면은 사실 또 올 상반기를 잘했던 좀 히트 뉴스메이커가 또 홍상수 김민희 그렇죠.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또 이렇게 이 영화에 나와서 그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걸 나와서 이제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희도 이제 한번 그 홍상무 감독 작품 세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비중 있게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이 김민희 씨가 지난 2월달에 열렸던 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그 홍상무 감독과의 그런 교제를 인정한 기자회견을 했던 그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5월달에 그 이후에 열렸던 7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그 후란 영화로 또 여우주연상에 도전을 했는데 수상에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그 박찬욱 감독 아가씨에 이어서 한 여배우가 2년 연속 한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도전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남겼던 대박이구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락에도 들어가지만 노에도 약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많은 기성 상 받은 건 이제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또 많은 또 좀 그런 가정이 있으신 또 이런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렇게 많이 노여워하셨어요. 그 두 분 자체가 희노애락이 다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건들지 마세요. 그냥 이태영 씨. 두 분은 만나서 기쁘고 그분들 다 있어. 건든 게 아니라 상 받아서 웃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나서 두 분 만나면 기쁘고 그쵸. 그걸 보는 대중들은 화가 나고 그다음에 상 받아서 또 그 홍상수 감독님의 또 이 아내분은 슬프고 그쵸. 또 상 받아서 또 김민희 씨는 즐겁고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희노애락이 다 인생의 모든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럴까요? 뭐 논하기에는 좀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내용 다 했어?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좀 수상 소식을 전했던 또 좀 즐거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 지난 5월달에 이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그 빌보드 어워즈에서 톱 소셜 엔터테이너 부분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수 중 처음으로 이제 빌보드에서 공식 수상을 한 대박이구나. 거듭이 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자회견도 국내에서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얼마 전에 했던 그 장관 5월달에 장관 기념호에서 방탄소년단 단독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인 받아왔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참 포털에서 잘 안 잡아줬어. 안 잡아줬네. 그래가지고 인터뷰는 되게 공들여서 했거든요. 사실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이 멤버들이 월드 투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연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서면으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지면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멤버들이 많은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다 실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회를 봐가지고 그 좀 자투리 남아있던 그 1부, 2부 나눠서 계속 실었어야지. 그걸 다 썼어야죠. 근데 사실 3부까지 나눠 실었어요.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부, 2부, 3부를 했는데도 분량이 남았거든요. 10부작 정도로 갔어야지. 그거를 몇 개 한번 더 해볼까 하는 지금 바꿔서 하면 할 때 하죠. 바꿔서 할 때. 바꿔서 할 때 할까요? 네네네. 왜 바꿔서다 방탄소년단 옵니까? 방탄 특집으로. 오르면 아니고 방탄소년단 인터뷰로 하는. 참 특집으로. 언젠가는 또 우리가 또 약간 욕심을 가져서 방탄소년단을 초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제가 예전에 또 걔들 신인일 때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무 인연이 아니지 않나요? 그분들이 출렁출렁 했던 게 영상이 저한테 있어요. 어떻게 그거라도 한번 삐대가지고 그거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카카오 스토리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공유 씨 팬미팅 사회 본 걸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옛날 거를. 근데 저는 최근인 줄 알고 되게 최근인 것이냐 너무하다 물어봤는데 울고 먹기를 옛날 영상을. 그러니까요.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너 공유 팬미팅 했어? 계속 문자도 오고 막 사진 보내주는 거 뭐야? 했더니 예전에 했던 건데 공유 씨가 뜨니까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옛날 걸 다 가지고 나오더라고. 그 타이밍이 뭐였냐면 도깨비가 끝나고 굉장히 인기 많으셨을 때 그래서 도깨비 끝나고 뭔가 행사를 하셨는데 권엽 씨가 갔구나 생각하고는 되게 막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언제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굳이 옛날 영상이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공유 씨든 방탄소년단이든 꼭 모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모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모셔봅시다 우리가. 아 그럴까요? 우리가 일단은 팟캐스트 순위부터 올려봅시다 좀. 이제 10위권 안으로 우리 100위권 안으로 보통 들어갔었는데 100위 정도는 됐는데 순위 좀 떨어지거든요. 지금부터 각자 역할을 좀 열심히 해서 한 200위권 안으로. 아 그러면 우리가 저희 사실은 상반기에 또 저희 결산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좀 저희 결산을 좀 해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주요 한번 저희가 그 다뤘던 주제나 나오셨던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1월 첫 주에는
그 새 떡국을 누가 살지 저희가 배틀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세영 씨가 썼던 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썼어요. 네, 토정 비결을 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정 비결도 맞아. 그리고 안 좋았다. 그 도깨비 공유씨 만났던 얘기를 또 일부에 걸쳐서 했던 네. 그런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월 17일 날 방송분에서 김경진 씨가 주는 경진에 왔다던 게 2월이었어요. 서해 첫 새해 게스트였어요? 첫 게스트. 와, 끄지 같은데. 네. 그러게요. 그리고 3월 10일 날 또 우리 네. 조지훈 씨 네. 출연하셔서 또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3월 17일 날은 또 홍상수 감독도 그걸 또 분석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30일 날 제 생일 날 나왔던 이 방송분에는 또 배드키즈가 배드키즈 출연해서 저희 첫 걸그룹 캐스트가 걸그룹이었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4월 14일 날에는 또 저희와 또 인연이 오래 갔던 또 노래 부자도 리치 씨가 첫 출연을 나왔군요, 저희가. 네, 네.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연세를 몰아서 5월 12일 날은 리치 씨가 신나라 씨와 엄폐화 씨를 또 모시고 나왔어요. 맞아요. 이 신나라 씨는 지금 또 인스타그램에서 또 태영 씨와 또 언니 동생으로 그럼요. 즐겁게 잘 지내고 지내고 있습니까? 네, 즐겁게 잘 지내고 네, 즐겁게 신나게 잘 지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계시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8일 날 또 안타까운 일이 또 무차사가 또 해체를 뭐 이렇게 방송 그만둔다는 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마음을 다스려야 죄송합니다. 될지 이거 뭐야? 좀 고민이 돼. 오빠의 마음을 대변해줬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네, 모르겠다는 오차사. 얘기가 무차사의 주역들이 또 출연하셨던 그 방송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6월 16일 지난달이죠. 또 저희와 또 뗄 수 없는 서커스 크레이지. 서커스 크레이지. 이분들 네. 역시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희도 꽤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네, 서커스 크레이지가 나와주시면서 저희가 또 네. 일본 쪽 팬들까지 흡수하는 왔어요. 팟캐스트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 저변이 넓어지는. 인사에도 굉장히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근데 저는 있던데. 일본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일본말을 막 써놓고 가셔가지고 일본어를 배우셔야죠. 일본을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우리도 팟캐스트 방송 아닙니까? 네. 팟캐스트에 있는 일본어 관련된 네. 그 뭐 팟캐스트는 다 구독했어요 제가. 갑자기 사주 완성 독학 일본어, 왕초보 일본어 패턴 200 플러스. 그러면 그 고인 얘기 좀 해주세요. 기톡찬. 대관 하셨다면서요? 대관 했습니다. 언제 제2 외국어 교실. 예. 언제 대관 하셨어요? 10월 19, 20, 22일. 10월 달에. 네, 신주쿠에 있는 어떤 극장입니까? 그 크레이지 서커스들이 쓰는 서커스 크레이지. 서커스 크레이지들이 쓰는 크레이지 서커스는 누구예요? 서커스 크레이지 이거 또 유일 대표님이 들으시면 또 환장하시겠네요. 우리 친구가 네. 또 발판을 놔주셔가지고 우리 대표님 또 네. 들으시면 또 뭐 크레이지 서커스입니까? 지금 팀은 완성이 됐나요 그러면은? 팀은 팀 이제 네, 어느 정도 꾸리고 있나요? 완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확정된 분이 누가 있나요? 다 확정시켰습니다. 누굽니까? 뭐 너무 많아가지고 15분 정도 갑니다. 주요 멤버를 좀 소개해 주세요. 주요 멤버는 일단 이동엽 씨랑 이동엽 씨, 도광록 씨라고. 도광록 씨, 네, 뭐 그리고 뭐 신인들 위주로 좀 많이 꾸렸고 장홍재라고. 장홍재 씨, 그 네. 약간 여성스럽게 하는 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그 친구랑 장홍재 씨. 그리고 주성중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저번에 나오셨던 세 분 중에서 한 분 가시나요? 손민혁 씨랑 김민재, 김일이 그분들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공연이 대학로에서 자기 공연을 또 하더라고요. 본인 공연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거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연의 제목? 우차싸 공연입니다. 우차사로 이름을 걸고 갑니까? 걸고 합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네임 뭔가 만드는 좀 것도 그런 좋을 것 게 같아요. 네임이 일본 좋을 것 진출까지 같아요. 하는데. 우차사라는 게 너무 이렇게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발음이 네.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이동엽 쇼로. 옆일 엽쇼. 발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엽쇼인데 네, 받침을 힘들어요. 엽쇼. 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엽쇼. 네. 엽쇼. 어때요? 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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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그냥 엽상으로. 이돈엽. 진짜 비슷하다. 니돈엽. 이던럽. 그 제가 네. 박열 그날 우리가 네. 얘기하고 나서 그날 거셨죠? 밤에 네. 박열 영화를 제 말이 봤습니다. 뭔지 알겠죠?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약간 제가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네. 지금 박열이 박스오피스 1위 하는 그 이유가 네. 지금 옥자가 넷플릭스 방영을 하면서 상영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네? 네, 또 그리고 리얼이 완전 폭망했기 네. 때문에 폭망했다니요. 그 반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 게 오히려? 아니냐 혹시 어. 이런 추측을 해주셨는데 네. 네. 약간 저도 약간 동조하거든요. 약간. 박열. 네. 그 뭐 어쨌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그 여자분이 신인인 것 같더라고. 그 최희수 씨인가? 신인은 아닙니다. 2004년 데뷔했습니다. 네. 그분도. 오래되신 굉장히 근데 오래된 분이에요. 오래 되셨는데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그 영화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이재훈 씨가 안 보이고 그 여자분만 봤습니다. 연기를 아까 말했듯이 니돈엽 그 일본 니돈엽 일본 분처럼 이렇게 한국어를 쓰시더라고. 그리고 일본말도 너무 잘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아무튼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면 10월 19, 20, 21일 하셨고 이동엽 쇼로 일단 이동엽 쇼로 했고 프리뷰를 저희 바카스타에서 해봐도 되겠네요. 됩니다. 그리고 주요 출연진이 좀 나와서 좋습니다. 같이 15명 그 중에서 15명까지는 다 못 모시겠지만 네네네. 좀 에이스들을 좀 추려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좀 약간 그 무대에서 보일 좋습니다. 개그들을 약간씩 맛배기를 좀 보여주는. 네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태영 씨한테 제가 태영 씨는 제안을 좀 걸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태영 씨가 전 돈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전 열정만 가지고 나갈 수 없다. 페이가 안 맞았군요. 페이는 없이 갑니다. 저희가. 그래요? 그냥 가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보는. 진짜로. 그래서 한국의 개그가 일본에 과연 먹힐까? 먹히는가? 그들도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좋습니다. 했다가는 못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 얘기를 뺐습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가겠다. 정말 열정으로 가는 거네요. 가서 도전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도광록 씨는 심지어 자기 사비를 틀어서 일본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킹 오브 더 파이터인가? 그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개그 오디션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우승했던 분들이 몇 분이 이제 그쪽에서 결선에 올랐던 몇 분이 이제 12월 시간대 제일 좋은 시간대에 이렇게 방송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1등을 하면 1억엔 10억 받고 그리고 쇼 프로 MC가 된다 하더라고. 도광록 씨가 출발하면서 그걸 계속 걱정하더라고. MC가 되면 어떡하지? 자기 아직 말을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기우인 것 같고요. 강로가 그냥 바로 돌아올 거니까 일본에 어떤 곳인지 파악만 하고 와라. 그러면 하반기는 진짜 동엽 씨 그런 일본 도전이 또 저는 일본 도전과 그리고 파도가 됐네요. 아직 회사를 저희도 사전 제작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저희 예능 프로를 틀어줄 방송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 도전기 플러스 우리 이제 우차사가 없어지면서 힘들어하는 개그맨들을 모아서 예능 컨트롤 타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가도 붙었고 PD도 붙었는데 방송사가 없어. 방송사가 없네요. 틀 데가 없어. 그래서 방송사 혹시 관계자분들 저희가 무료로 틀게 해드리겠습니다. 포털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송사에 가고 싶어요. 요즘 포털도 많이 하시죠. 우리 포털이나 이런 데는 벌써 틀려면 틀었어요. 그러면은 저 간단하게 그러면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이렇게 각자 좀 본인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하반기 계획 같은 걸 한번 얘기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이태영 씨부터 좀 해주세요. 동엽 씨는 많이 했으니까 그죠? 하반기 얘기 막 거의 많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저도 그때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언제까지 시작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새로운 일을 또 하시는. 네, 새로운 뭐 전에 있는 소속사랑 결별도 하고. 그렇죠. 상반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상반기엔 그 결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소속사의 이제 둥지를 7월 중에는 벌써 7월이네요. 7월이죠. 네,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HR입니까 아니면 저희 쪽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 리치월드입니까? 아니면 그쪽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서커스 크레이지 그쪽도 아닙니까? 이태영 씨는 또 개인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일본 쪽으로 어차피 저랑 일본에서 만나겠더라고. 딱 그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그냥 하고 뭐든 저한테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회사 좀 그렇죠.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목말라가지고 많이 그렇죠. 많이 힘들었어요. 잘 될 거예요. 했으면 좋겠고 상반기 때도 또 보니까 제가 그 다이어리를 항상 쓰거든요. 보면은 뭐 개인 방송도 시작했다가 접었지만 또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한 것도 있었고 항상 이제 좀 새로움에 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도전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전의 역사네요, 그죠? 네,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어쨌든 지금까지는 울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도 두 분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또 초승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8월 이후부터 약간 타고 올라간다. 그럼 맞긴 맞는데 그러겠습니까? 뭐. 건더기가 없는데. 건더기를 지금 근데 꾸준히 만들고 계시니까 그쵸? 그 건더기 하나 언제 얻어 걸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일본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말고는 어디서 대관을 확정한 분치고는 굉장히 비관적이시네요. 가서도 관객들이 한 3-4명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서커스 크레이지도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더 많을까 봐.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
그렇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진짜 다가오는 또 하반기에도 좋은 결실에서 저희가 이제 연말 결산할 때 아니면 또 뭐 저희가 그 또 한번 뭐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 저희 또 연말에 또 하니까 그때 이제 기분 좋게 한번 또 벌써 또 연말 얘기해야 되네. 진짜 또 생각했어요. 공개 방송 생각하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바짝 드네요. 네. 그때 좀 가져와서 협찬이라도 좀 받아와서 좀 오신 분들 나눠주시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뭐 그 정도면 제 사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못 오셨으니까 또 많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썼잖아요. 피자는 쏘셨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피자 함부로 못 쏘겠네.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 스튜디오 말고 또 딴 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진짜 뭐 1, 2부에 거쳐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결산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뭐 이 또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상반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나라로 봐도 진짜 큰 일이 되게 많았고 또 새로운 또 대통령이 또 선출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되게 격번의 시기였는데 좀 하반기에는 좀 상반기가 열심히 좀 많이 변하고 너무 좀 급변한 것만큼 하반기는 좀 다지면서 내실을 다지면서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저나 또 저희 또 동엽 씨나 태영 씨도 그런 좀 하반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이 정도에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행은 바카스타 181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